자, 서술형의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은 약간 접근이 달라요. 선생님은 뭐 어느 쪽으로 접근하냐면 그냥 영어를 잡는 게 아니라 한국어 한 문장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요. 한국어 한 문장을 기준으로 잡아서 보고 서술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이제 그 구성을 보면은 영어로 예를 들어서 주어 1, 동사 1, 목적어 1, 부사구 1 이렇게 들어간다 쳐. 그 다음에 접속사 붙고 영어 주어 2, 동사 2, 목적어 2, 부사구 2 이렇게 붙는다 쳐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깔리냐면 이렇게 깔려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깔려요. 즉 끄고 겉껍데기 이렇게 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건 또 다시 또 주어 2, 동사 2, 목적어 2, 부사구 2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싸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돼요. 한국어를 보면은 영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한국어를 보고 영어를 깔아야 되는 게 많지,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즉, 해석을 이제 보면은 이걸 먼저 분석을 해놓고 안에 거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허술형 배열을. 이해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다 거의 이렇게 되죠. 물론 병렬은 좀 달라요. 병렬은 어떻게 되냐면, 병렬은, 병렬의 경우만 좀 달라요. 병렬의 경우만.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1, 목적어 1, 부사구 1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and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동사 2, 목적어 2, 부사구 2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그럴 때는 얘는 좀 어떻게 들어가냐면, 색깔은 좀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색깔 살아갈게요. 동사 병렬이 되잖아, 이게. 그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뭔 병렬인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하고 동사 1, 목적어 1, 부사구 1 하고 고 한국어로 영어는 음?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요거 정리해야 돼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 이거면 마지막에 나오겠죠. 역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역순 들어간 거 맞는데 이 엔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으로 싸고 들어간다. 응? 똑같이 이제 가긴 가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병렬이 좀 약간 패턴이 다르긴 해요. 병렬도 연습해보는 게 좋고 나머지 거 연습하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필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풀기 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모르면 다시 좀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식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이제 수식이 조금 웃겨요. 수식이. 혹시 투부정사, 똑같이 준동사인데, 투부정사는 뒤에서만 수식을 해요. 근데 ing나 pp는 둘 다 형용사 역할 하는데 얘는 앞뒤에서 다 수식을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이게 모르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거의 대부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명사가 있으면, 한 단어짜리 짧은 단어가 바로 앞에서 수식을 하고요. 가까이서. 두 단어 이상의 긴 단어는 멀리서 수식을 합니다.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는 앞뒤에 수식을 받는데 한 단어짜리 짧은 거는 앞에서 수식을 하고요. 두 단어 이상 긴 단어는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100% 뒤에서밖에 수식을 못하는 이유는 얘가 두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어순상으로 두 단어 이상이 뭐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더블 수식에 뭐뭐 하는 아름다운 이제 그 소녀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명사 수식에 뭐뭐 하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 마찬가지로 두 개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이종 수식을 할 때는 짧은 게 이제 한 단어짜리가 이제 앞에 수식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는 뒤에 수식하는 게, 멀리서 떨어져 수식하는 게 이제 뒤로 빠진다고 봐야 돼. 두 단어 이상.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서술형에도 책도 안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형용사들이 이제 수식을 할 때 한 단어짜리는 앞에서, 두 단어 이상짜리는 영어 뒤에서 이렇게 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는 다 앞에 나오지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나오는 것 중에, 대절하고 왓절의 차이. 대신 이제 접속사를 쓰였을 때 하고, 왓이 관계사로 쓰였을 때 하고, 해석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음, 얘는 다가 살아있어요. 하다고. 음, 하다는 거. 근데 얘는 뭐랑 같아요? 더띵 위치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한 것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뭐 것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하다는 것, 이다는 이라는 이로 바뀌잖아요. 얘는 한 것, 했던 것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해석만 봐도 뭘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접속사와 관계사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건 이제 아무거나 써야 돼요. 맵 맞춰가지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맵이랑 합쳐서 쓰셔야 돼요. 서술형. 그래서 이걸로 이제 순서 나열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거고, 그런 날 하면서 동시에 이거 동사 자리니까 이제 수태 잡고, 준동사 자리면 준태 잡고, 해서 이제 쭉 까는 거예요. 순서 잡아서. 그럼 얘는 이거는 이제 이거니까, 얘는 ing 써야 되고, 얘는 to 써야 되고, 얘는 이제 뭐뭐 하다고 나온 거니까, 얘는 접수사다. 얘는 이제 what이네. 얘는 관계사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제 몇 개 안 돼요. 나는 복잡하게 이름 많이 깔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겉껍데기 이 정도만 잡고, 겉에서부터 이렇게 잡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식 파트, 요 파트하고, 아시겠죠? 자, 수식 파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자, 모든 준동사는 수식을 할 수 있다, 없다? 음, 명사 수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요. to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ing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pp는 당연히 형용사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셋 다 명사 수식이 가능해요. 그러면 동사는요? 혼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관계사가 있어야지만 이게 얘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동사 형태로는 수식이 안 돼요. 얘랑 묶여야지만 뭐뭐 하는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로 쓰였냐, 준동사로 쓰였냐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수식 관계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뭐가 뭐뭐다라는 패턴으로 쓸 수 있는 나열 방법이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주어랑 동사처럼 해가지고 주어 동사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준동사의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를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하고, 목적격 보호는 주로 형용사나 준동사를 쓸 거예요. 이게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오형식 패턴을 쓰거나, 이제 오형식 이게 요 패턴은 주로 이제 겉껍데기는 그렇게 안 돌겠죠, 이게. 겉에 껍데기는 그렇게 안 돌고, 안쪽 껍데기가 접속사 집어넣고 지금 주어 동사 깔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준동사로 의미상 주어 깔고 이제 준동사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목적어, 목적 보호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갈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안쪽, 이제 겉껍데기, 안껍데기 뭔지 알겠어,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 겉껍데기 패턴에서는 이거는 그냥 메인 주어 동사고, 이제 안쪽 껍데기 얘기하는 거고, 안쪽 껍데기. 그래서 안쪽 껍데기 여기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 껍데기 주어 동사 깔려면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겠죠. 그지? 나머지.
이렇게. 이 정도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자, 은는이가 붙어야 주어잖아요. 그지? 조사가. 그지? 근데 메인 주어. 접속사 붙지 않는, 접속사랑 관계사 붙지 않는 메인 주어는 얘는 이제 메인 주어에만 붙어요. 얘도 붙을 수도 있는데 얘는 100% 메인 주어에만 붙어요. 이게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적어에는 뭐가 붙을까요? 조사가. 글, 을들이 붙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보이면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동사나 준동사 연결을 하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얘가 세트가 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껍데기 이렇게 돌잖아요. 아, 절대로 겹치지 않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아요. 절대로. 따로 놀아요, 무조건. 해서, 아, 요거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 은연이가 나오면 뭐가 뭐 하는지, 뭐뭐를 뭐 하는지 이거 짜줘야 돼요. 짜주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서, 너무 빠르니? 괜찮아? 나중에 또 집에서 또 보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프린트 해줬던 거는 이제 잠깐, 이제 나중에는 그거 교재를 사라고 할 거예요. 사라고 할 거고, 교재가 조금 단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잠깐만요. 음, 샘플 하나 가볼게요. 음, 음. 자, 일단 첫 번째 거를 좀 볼게요. 여기 밑에 답은 나와 있지만, 상관없이.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재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자, 이걸 매칭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준다요? 어?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생하는, 여기까지가 메인 주어. 은는. 음, 은는이 이게 수식의 은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는이가 할 때 은는이란 거는 명사에 붙어 있는 은는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요 안에 것을 먼저 쓰셔야 돼요. 주어, 메인 주어부터. 자, 그럼 여러분이 하고 매칭 뭐라 시켜야 돼요? 얘도 매칭 시켜야 되는데. 음,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렇지. 자, 가지고 있는 것 하면은 이거 뭐 쓸까요? what that 중에. 는 것. 아, 됐, 아, 맞, 아, 그지? 네. 아, 그럼 what 쓰고 이게 쓰리니까 얘가 나중에 나오겠네요. 얘가 음, 먼저 나오겠네. 돼요? 왜냐면 요거 하나 덩어리잖아. 이렇게. 음, 간섭 안 된다 해죠. 그래서 재사용하는 것부터. 그러면 reusing 쓰네요. reusing. 준동사로 것 괜찮죠? 음, 그 다음에 요거 what 집어넣어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you 이미 가지고 있다. already have. 되죠? 도와준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도와준다, 이거 동사에 100% 동사예요. 맞죠? 그럼 것을 도와준다. 것을 도와준다. 이거죠. 그지? 자, 그러면은 도와준다는 뭘 써야 돼요? 수태, 수태, 수태. 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에다가 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가 뭐요? 주어가 뭐요? 얻는이가 붙는 한 단어. 뭐죠? 단수네요. 그죠? 단수에다가 도와준다고 뭘 해야 돼요? help. 현재니까. 쓰. 그 다음, 이 절약하다, 오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1, 2, 3. 그지? 주어 동사로 나오든지, 아니면 목적어, 목적보호로 나오든지, 아니면 의미상 주어라는 식으로 나오든지. 봤을 때 helps you 하면은 목적으로 나왔네요. 그죠? 목적어, 목적어. 그러면, 요 준동사 써야 돼요. 기억나요? 사집 깊게? 뭐예요? 뭐 쓸 수 있어요? help 목적어 다음에. 음, 또는? 음, 오케이. 그래서 to, 절약하다. save, 어, money. 끝. 되죠? 자,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맵 돌려서 확인하면 돼요. 나머지 거. 준동사 쓰는 거. 다. 오케이? 그래서 맵하고 이거랑 이제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려면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한 번에 딱딱딱 되지는 않을 거예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가르치는 방식이랑 솔직히 좀 다르지 않나? 음.
그냥 내가 와서, 선생님이 세종 와서 이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서술형 책을 썼었어. 애들이 솔직히 너무 못해서. 서울 이제 애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책을 썼어요. 선생님이. 직접. 집필을 했어, 와서. 아, 얘네들이 지금 이 수준에서 쓸 수 있는 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내가 썼거든. 이게 내가 쓴 책이야. 타이핑 다 하고 이제 내가 다 썼어. 써서 수업을 했는데 못해 애들이. 왜 이게 너무 많대. 복잡하대. 아, 이거도 안 되는구나. 그래 더 줄인 거야 이게. 계속 줄인 거야.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제 최소한을 줄인 거야 이게.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하고 나중에 덧붙이자고.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줄인 거고 최소한으로 줄인 거기 때문에 이 이상은 못 줄여요. 응?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맵 돌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식 짜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매번 할 때마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게 겉껍데기 이거잖아. 이게 겉껍데기 맞죠? 그지? 근데 이게 안껍데기란 말이야 이게. 맞죠? 안껍데기의 부분은 어떻게 한다? 접속사 주어 동사 달거나 아니면은 뭐 의미상 주어 달고 준동사 쓰거나 아니면 목적 보러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방식은 애들한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르친 애들 빼놓고 이제 그 퍼지는 거 별로 원치 않고 아시겠죠?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 베이스로 해서 나가는 패턴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은는이가 들어가고 오케이? 그다음에 동사나 준동사 계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을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에서 뭐 이게 이제 맨 뒤로 빠져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 패턴이 이래요. 이게 영어 순서 쓴다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주어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은까지. 그렇지, 은까지고 겉껍데기하고 필요로 한다 결정력을 되게 쉽네요. 그지? 용감한 것은 해서 이제 봤더니 뭐뭐한 것 해서 이제 what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준동사로 썼네요. 그지? 그래서 to be 용감한 것, courageous 이게 되겠죠. courageous 됐죠? 모든 상황에서라고 하면 잔치사 반드시 붙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 여기 필요로 한다 해서 이거 쓸 때 얘가 주어니까 얘 용감한 것이 주어니까 당연히 s가 붙어야 되고요. 수, 태,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까지. 그치? 나머지 쓰면 되겠죠. 이런 건 되게 쉬워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게 비현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이거 4번 같은 거. 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논의 좀 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어,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메인 주어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칠 수 있는 하면 뭐죠? 수식. 이제 이거를 됐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나오죠. how to 하면 how to를 써야 되는 거 의문사 투부정사 이거. 이제 방법이니까 how 쓰면 되겠죠? 어차피 how는 같이 못 쓰잖아요. 이제 그래서 how to 뭐죠? 고치다. remedy 고치다 수리하다 뜻이 있죠. 뭘 고쳐요? 악화되고 있는 상황. The deteriorating situation이고 이거. 자, 그럼 이게 다 썼죠? 자, 동사 논의될 것이다 이거 합니다. 논의될 것이다. 일단 뭐 들어갈까? 논의될 것이다. will. 그 다음에 논의되다면 이제 논의하다 그러면 discuss인데 자, 이거 이제 수태 잡게요. 수태. 수는 이제 동사 원형 써야 되고 태는 논의하는 거야, 논의되는 거야. 그러면 수동태네요. 이렇게 잡으면 이게 왜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태 잡았지? 응? 그치? 다음 회의에 하면 at the N이니까 전치사 쓰고 at the next meeting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만나볼까요? 맞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맵을 그 문법 풀 때도 쓰고요. 서술형 다듬는 데도 써요. 서술형 다듬을 때도. 그래서 맵이 그 서술형과 문법에서는 이제 가장 베이스라인이에요. 맵 하기 전에는 당연히 구조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고, 해석도 이제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맵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나는 그래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자기가 뭘 써야 될지 모르면 쓸 수가 없거든? 아니야? 아니, 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뭐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 뭔 소용이 있어. 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한국어로 어떤 구조로 인해서 내용을 쓸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인지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몇 번 읽어보고 대충 읽어보고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도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걔네들이 공부 잘한다고 해서 쓸 수 있겠냐 이거지. 나도 세종 와서 느낀 게 애들이 너무 내신 베이스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기분이 없어. 그냥 맨날 느낌 그냥 뭐가 이건 것 같아요. 왜 그건 것 같은데 그럼 대답 못해. 그러니까 자신이 익숙한 게 맞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게밖에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거야. 그래서 어쩌다가 세종까지 와서 원래 올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정도 해보시고 뭐 본문 할 때도 이제 중요한 구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외우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외우겠죠. 내용 인지하는 것도 훨씬 나을 거고. 여기까지가 주어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거구나.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또 다시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문장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더블 체크도 되고, 이제, 뭔가 이제, 흡수하는데 훨씬 더 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90점 중에 하나가 구조 분석.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구조 분석 해주시면 좀 나을 것 같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서술형도 됐고, 어, 음,